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달동네. 2009년 벽화가 그려지고 영화 7번 방의 선물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찾다가 지금은 벽화도 희미해지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가파르 언덕 위의 마을, 바로 개미마을을 소개할게. 개미마을의 공식 주소는 서대문구 홍제3동 9-81. 마을 면적은 15,000평 정도 된다고 해. 홍제역 1번 출구로 나와 개미마을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 7번 마을버스를 종점인 개미마을 정상 한뼘공원에서 내리면 돼. 정상에서 보는 개미마을 너머로 북한산과 안산이 보이고 슬레이트의 낡은 지붕과 아파트의 풍경이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지. 무허가 건물이 많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들이 많아서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대.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있는 거야. 개미마을은 인왕산 둘레길에 자리하고 있어. 인왕산 둘레길과 기차바위 그리고 홍심약수터로 가는 길이야.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장 관리사무소 지킴이 건물. 인왕산 등산로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어 정말 깊은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대피소와 숲속의 집 밧줄다리, 세족장, 경사놀이, 복합밧줄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관리가 안 돼 있어 방치된 느낌이야. 멀쩡한 아스팔트 부수고 다시 깔지 말고 이런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나오는데 난 욕 나올 것 같더라. 개미마을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40-50년 정도 된 집들이 많은데 마을을 내려가다 보면 쓰러질 것 같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도 있고 조금은 손을 본 집도 있고 비어있는 집도 있어. 개미마을은 6.25 전쟁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천막을 두르고 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인디언촌이라고 불렀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천막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 마을 같다고 해서 혹은 인디언처럼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더라. 나처럼 주민들도 인디언촌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주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개미를 닮았다 하여 개미마을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 개미마을도 뭐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인디언촌보단 더 나은 것 같긴 해. 개미마을은 지금도 대부분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독거노인이 많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알 수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가난한 동네라서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뉴스에 유명인들이 연탄 나르는 모습으로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지. 개미마을은 2009년 금호건설이 빅그린 어울림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벽화마을로 만들었어. 당시에는 집집마다 벽화가 그려져 잠시나마 관광지로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벽화 그림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희미해지고 있고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 2010년 문화특구로 지정돼서 서울 사진 찍기 좋은 곳, 서울 데이트 코스 등 명소가 된 적도 있고 7번 방의 선물 촬영지로 꽤 많은 여행자가 찾아오는 핫플일 때도 있었어.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요즘 나 혼자 산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는 집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어. 김대호 아나운서가 단골로 매일 막걸리 사는 슈퍼가 여기야. 개미마을 입구에 자리한 작은 구멍가게 전주 슈퍼. 간판도 지워져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지? 개미마을에 남겨진 유일한 구멍가게야. 주인 아주머니가 연탄불에 라면도 끓여주시는데 오늘은 문 잠그고 외출하신 것 같아. 혹은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 중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이 방송의 주제가 도대체 뭐였지? 하는 생각.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해볼게. 개미마을은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재개발 추진이 있었었지만 잘 안 됐어. 최근에 GS자이를 우선 협상 업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이가 한다니 더 믿음이 안 가는 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개미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건물에 건물번호와 관리번호가 적혀 있어. 여기서 건물번호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등재하는 번호이고 건물 관리번호만 있는 집은 비어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미마을엔 전체 건물 134동 가운데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주는 367명에 달해 지분구조가 아주 복잡해. 1960년대 지방 이주민들은 무작정 서울로 상경의 터를 잡았어. 개미마을도 그랬고 1985년에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화해줬지. 토지불화 때 무허가로 지은 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화해줘야 하는데 정리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 그냥 토지 전체의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불화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어.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화를 안 받게 되니 토지 소유주가 틀리게 된 거야. 한마디로 개판이 된 거지. 토지가 지분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토지 소유자가 계속 늘어나 지금은 367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다고 해.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토지와 상관없이 무허가 집만 가진 사람에게도 입주권을 원칙상 다 주어야 하니까 대가리가 터지는 거지. 또 일종일반 주거이다 보니 토지 보상 다 해주고
또 무허가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입주권을 주면 사업이 되겠어? 재개발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잖아.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해서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방법은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져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공공이 개발한다고 나오겠지. 무허가를 가진 원주민들은 임대주택을 줄 거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근데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 외지인 투자라고 하니까 좀 웃기더라. 2015년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던 개미마을 홍제 4구역, 홍제동 8-50번지 일대 구역이랑 같이 추진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정은 예정일 뿐이니까 다 믿는 건 아니지? 홍제 4구역에 가보면 2015년 구역 해제 이후 도로변으로 신축이 엄청 많이 생겼어. 이건 현장 안 가도 부동산 플래닛 보면 알 수 있어. 아직 재개발 소식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모든 건 시간 문제잖아. 개미마을을 가보지 못했다면 사라지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하는 걸 추천할게. 언젠가 개미마을이 개발이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추억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달동네도 사라질 테니까.